자, 무더운 여름밤 야구장을 가로지르는 시원한 홈런포 보면서 폭염을 이겨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야구 선수들의 빛나는 활약 뒤에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 야구부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종 기자, 네. 야구 감독의 발길질, 손찌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저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지금 때리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 때리는 사람 파란색 추리닝을 운동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야구 감독입니다. 맞는 사람은 선수군요. 얼른 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얼굴이 뿌옇게 표시가 돼서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지금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고 또 이렇게 가격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일단 국내에 있는 한 대학의 야구 감독인데요. 맡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대학생이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전지 훈련 중에 선수를 폭행해서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구부 내부에서는 저 감독님이 평소에 상습 폭행을 해서 굉장히 괴로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2013년도 그 야구팀이 창단된 이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왔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대부분의 선수들은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이 감독에게 찍힐까봐 그럼 자신이 경기에 출전하기 어려우니까 좀 잠잠해 있었습니다. 또 이 감독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폭행뿐만 아니라 운영비 비리도 일으키고 있어서 그 운영비를 많이 댔던 학부모들이 대학 측에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학도 이 사실을 알아채렸는데 경고 조치를 내렸긴 하지만 해임까지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학 야구부라고 하면 이 대학 진학을 했고 운동으로 대학 진학을 했고 이후에 프로팀으로도 전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감독에게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속된 말로 을 아닙니까? 을. 그렇습니다. 단순한 사회체육이 아니라 네. 이제 엘리트 체육이죠. 네. 더군다나 최근에 야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프로로 직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지명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높은 순번으로 지명받지 못한 경우에 대학에 진학을 해서 다시 한번 프로에 진출하기 위한 그런 두 번째 기회를 노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선수들이 대학 야구팀에서도 혹시라도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훈련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은 해당 감독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더 안 좋은 소문에 휩싸게 될 경우에는 영영 프로팀 진출 기회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누가 봐도 부당한 저런 그 범죄 행위를 당하면서도 네.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동안 수년 동안 저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피해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동안 속으로만 굉장히 끙끙 앓고 속을 썩이면서도 밖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 생각하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네.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야구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구하면서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운동선수면은 무조건 좀 이렇게 맞고 거칠게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단순히 야구만이 아니고 어떤 운동, 축구 포함해서 검도 등등등 많은 운동 경기에서 과거라면 네.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맞으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떤 이런 인권의식 같은 것도 많이 높아지면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최근에 이런 식의 뉴스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이 스포츠 쪽에 어떤 폭력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역시 지도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폭행 사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는요, 한 남학생이 동창 친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그리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 학생 고작 나이 16살이었습니다. 이유종 기자, 이 얘기 좀 해보죠. 네, 1년 동안 괴롭힘이 계속 지속이 됐다고요? 네, 작년 6월부터 1년 동안 괴롭힘이 지속됐는데 가해 학생은 이 피해 학생의 친구들입니다. 네. 중학교 친구들이고 현재 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무려 1년 이상 동안 이렇게 자신들의 동료를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요, 또 특이하게 이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가해 학생의 부모가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그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신고한 게 아니라,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피해 학생, 그러니까 주로 어떤 가혹행위를 당한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가혹행위가 굉장히 많은데요. 옷을 벗긴 다음에 1시간 동안 찬물을 뿌리며 괴롭히기도 했고요. 네. 또 몸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물론 벗은 몸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등에 뒤로 묶은 뒤 뭐 바지를 벗기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했는데 머리카락에 그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은 할 수 없이 머리를 자르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혹행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알게 된 가해자 부모가 오죽하면 그 피해 학생의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해 학생의 부모는 너무 참담한 나머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얘기도 하고 이 사건이 경찰에게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자, 이런 사건, 글쎄요, 뭐, 친한 동네 친구여서 장난으로 했다. 처음에는 그 가해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글쎄, 나이가 16살이고 친구 사이고 장난이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장난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만 16세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폭행, 특수폭행, 게다가 상습적으로 했다면 상습 특수폭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강제추행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 상습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텔에서 못 나가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이 감금한 후에 감금행위를 통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감금치상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성폭력 범죄에 처벌되어 가는 특례법, 성폭법에 보면은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는데요. 이게 이성을 촬영했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성적인 만족을 위한 그 촬영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동성 친구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이 성폭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립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아직 그 소년입니다.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이제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범죄의 질을 볼 때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또 다른 또 폭행 사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일명 데이트 폭력 사건. 자, 길거리에서 이 애인을 사정없이 잔인하게 폭행했던 이 사건 얘기인데요. 어제 인터넷에 이 피해 여성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의 글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종 기자? 네, 피해 여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요. 네. 데이트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데이트 폭행이라고 하면 남녀 사이가 사귀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 네. 그게 아니라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됐다는 주장입니다. 네. 여자친구라니 이미 헤어진 지 일주일쯤 됐는데 가해자가 찾아와서 다신 보지 말자 하고 친구와 통화하는 중에 전화기를 빼앗고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전에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 남자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헤어졌기 때문에 자신을 때리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악플들이 자신에게 또 달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페이스북에요? 예, 그래서 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이어갔습니다. 댓글은 왜 이렇게 내가 문제냐, 애가 찾아오고 날 때린 건데 그 사람이 때린 건데 맞고만 있으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꼭 이런 사건이 생기면 피해자들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악성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치아 2개가 부러지고 3개가 발치가 될 정도로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인데 그 페이스북에 찾아가갖고 또 이 여성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댓글을 달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까? 저런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가능할 수 있죠. 물론 그 댓글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네. 모든 기분 나쁜 댓글이 다 범죄는 아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네. 범죄에 성립하려면 모욕이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돼야 되는데요. 얼굴을 보지 않고 말로 하지 않은 댓글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범죄 성립 가능성뿐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직접 대면에서는 하지 못할 말도 이런 댓글을 통해서는 손쉽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가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본인에게도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고 자제해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뉴스 들어오기 직전에 새로 들어온 소식 하나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육군에서 벌어진 또 폭행 의혹 사건입니다. 22사단 일병 한 명이요. 국군 수도병원 7층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19일 발생한 사건인데요. 19일이면 어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단 그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국군 수도병원으로 갔습니다. 수도병원 일단 분당 인근에 있는 병원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7층에서 투신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현했을까? 이 일병이요, 그 GOP 근무에 부대하는 병사입니다. 그런데 GOP 근무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배려병사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일단 그 관심병사로 지정이 돼서 그 근무에선 좀 벗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군 당국에서 좀 더 수사를 해보니 평소에 그 선임병 등에게 폭언과 가혹행위가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사망한 사고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이요? 네, 그 병사의 부모는 현재 그 부검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네. 그 거부한 상황인데 중간 조사가 좀 더 진행될 것 같고요. 또 군 당국이 수사를 끝까지 하면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것이 발견됐는지 그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투신한 장소가 안타깝게도 투신한 장소가 이제 병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전에는 관심병사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배려병사로 지정이 됐고 네. 이렇게 진료를 하러 외부에 나가면은 이제 함께 인솔자가 나가야 되는데 동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네, 그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그 자살하게 된 그런 그 원인도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인솔자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의 관리 소홀이 있다면 네. 그런 부분도 끝까지 좀 확인해봐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분명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솔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그런 사건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그 점도 저희가 염두하고 다음 사건으로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